206페이지입니다. (175번) 실제 보면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 냉각기가 나오고 냉수가 나오고 뭐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응축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를 보는 요령이죠. 응축기 나오고 또 뒤쪽에 냉각 수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냉각 수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 응축기 나오고 냉각 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응축기 관련 문제죠. 네. 그렇죠? 응축기 관련 문제고 응축기에 관련돼서 뭐 냉각수가 등장하니까 일단은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량을 구하는 5가지 모양의 식을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 문제 조건을 다시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봐가지고 그 조건이 어디 주례가 해당되는지 일단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식을 어떤 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될지 알겠죠? 예. 그것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응축 구하는 문제 조건하고 관계없이 5가지를 이제 나열해보는 거죠. 증 플러스 압이다. 증 플러스 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가장 기본적이죠. 두 번째, 증 곱하기 뭐다? 방열 계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냉각수로 시키는 방식은 냉각수의 량 곱하기 냉각수의 비열 곱하기 냉각수의 출구 온도 빼기 뭐예요? 입구 온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축이 되는 냉매량 위주로 계산하면은 응축기에 들어올 때 그 냉매의 엔탈피, 그 다음에 응축기 빠져나갈 때 냉매 엔탈피. 여기 입구는 이제 응축기를 말해요. 알겠죠? 응축기에 들어오는 그 냉매가 입구로 들어오는 그 엔탈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식이 뭐예요? 면적 곱하기 열 통과율 곱하기 냉매와 냉각수의 온도차예요. 물론 냉매도 이제 뭐 들어올 때 나올 때 온도가 다르다거나 냉각수도 역시 들어올 때 나올 때 온도가 다르면 두 개의 온도차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평균이라고 하는 걸로 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조건을 보는 거예요. 냉각기 입구 및 출구의 냉수 온도는 각각 12도와 6도시다. 이것은 처음 등장한 거예요. 냉각기 입구 출구 냉수 온도가 각각 12도, 6도시다. 여러분이 이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냉동에서는 용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뜻을 지닌 경우가 있다. 여기 나오는 냉수라고 하는 말과 여기 나오는 냉각수라는 말은 약간 어때요? 다르다. 그런 소리입니다. 냉수는 말 그대로 찬물이에요. 그냥 찬물이라는 것이고 냉각수는 어떤 장치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어떤 장치를 냉각하기 위한 주로 응축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냉수가 들어가고 나오고 냉각기라고 나와 있는데 냉수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찬물을 왜 만드냐면은 굳이 찬 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냉각하기 위해서. 뭘 냉각해요? 몰라요. 아무튼 공기를 식히기 위해서.
냉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식품을 식히기 위해서 또는 공기를 식히기 위해서 냉방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령 그 창문 아래에 있는 펜코인 유닛이라고 하는 장치 있죠? 창문 아래에서 바람이 이렇게 찬바람 나오고 따뜻한 바람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이 봤죠? 창문 아래쪽에서 네. 따뜻한 바람 나고 찬바람 나고 이거 딱 깎으면 1단, 2단, 3단 어? 이 상처 딸랑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배관이 들어가 있고 배관이 나와 있어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는 관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게 코일이라고 해요. 가는 관은. 여기에 여름철에는 냉수, 겨울철에는 온수 이렇게 흘러가요. 알겠죠? 이 속에 뭐가 흘러간다고? 냉온수. 그래서 이제 이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단, 2단, 3단은 뭐냐면 밑에가 작은 팬이 있어요. 송풍기. 아시겠죠? 송풍기가 있어서 샥 돌면은 바닥으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여서 관을 통과해서 위로 스쳐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팬과 냉온수 흐르는 작은 관, 코일이 같이 달려있는 장치다. 그래서 펜코일 유닛이에요. 펜코일 유닛 속에 들어가는 것은 냉수, 온수 그렇게 부르지 냉각수 이렇게 안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현재 냉동기에 부착된 냉동기 자체의 장치를 시킬 때는 냉각수라고 해요. 근데 냉동기에서 만들어졌어요. 뭔가 차디찬 것이 물을 만들든 뭐 냉매를 만들든 뭘 만들든 냉동기에서 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알겠죠? 네. 어떤 걸? 뜨거운 게 아니고 무엇을? 찬 것을. 그럼 이 찬 것을 어딘가 갖고 와서 써먹어요. 어디에? 열을 빨아들이고 어디를 식혀주고 하는데 써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써먹는 건데 그것이 그 냉동기에서 뭔가 만든 차디찬 것이 물이라면은 그 차디찬 물을 어디가 갖고 와서 어때요? 순환을 시켜주면 거기 있는 열들을 물이 빨아들이겠죠? 네. 그런 물은 냉각수라고 안 하고 냉수라고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냉각기에 냉수가 흐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응축기를 시켜주는 냉각수를 뜻한 게 아니라 별도로 뭔가 찬물을 만들어서 어딘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어때요? 써먹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열들을 빨아들이기 위한 이런 데 쓰이는 찬물이다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175번이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복합적으로 용어도 복합적으로 나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먼저 냉각 입구 및 출구의 냉수 온도는 각각 11도와 6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말 뜻을 모르더라도 냉수가 입구가 12도래요. 근데 출구가 몇 도예요? 12도. 어? 6도. 몇 도라고? 6도잖아요. 맞죠? 네. 6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몰라. 이 냉각수 같으면은 여기가 찬물로 들어와서 좀 냉매가 버려서 열을 이렇게 냉매가 뜨거운 냉매 열을 버려서 그 열을 얻어가지고 가면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나가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입구가 차고 출구가 뜨거워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반대로 입구가 뜨겁고 출구가 차갑네. 반대로 됐죠. 네. 그냥 무심코 보지 마시고 이상하네. 응축기 들어올 때는 생각해보세요. 응축기 들어올 때 냉각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냉각수가 지나가면 이게 응축 장치라고 친다면 그쵸? 네. 네, 이렇게 돼 있어.
냉매가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옆에 접촉하면서 지나가요. 나가요. 냉각수가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찬물이에요. 근데 이제 냉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겁게 나가잖아요. 그쵸? 즉, 입구가 차갑고 출구가 어떻게 돼요? 출구가 뜨겁게 나가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입구가 뜨겁고 출구가 차갑네요. 이건 반대죠. 이 냉수라고 하는 게 뭔가 장치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식어서 나와버려요. 반대로. 이해됐어요? 저 말은 입구는 뜨거웠는데 들어갈 때 뜨거웠는데 나갈 때 출구 나갈 때 보니까 온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자기가 오히려 누구를 식히러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식힘을 당한 거죠. 거꾸로. 반대잖아요. 식힘을 당한 거지. 근데 여기서 냉각수는 무엇이냐? 누군가를 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물로 들어가고 누군가를 식혀주고 대신에 그 열을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나갈 때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열을 떠안고 가니까 내가 뜨거워져서 나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보면은 냉각기의 냉수가 12도 6도라고 나온 경우는 뭔가 응축기를 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식어버렸어. 식힘을 당해버렸어. 응축기에 들어가는 거 자기가 식힘을 당해버릴 수가 있나요? 없죠. 응축기가 뜨거운데 들어가면 내가 뜨거워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그러면 이 조건은 냉각기의 냉수가 6도다 12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응축기에는 안 맞는 조건이다. 이해되셨죠? 안 맞는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냉각수 온도는 응축기가 32도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몇 도로 되어 있다고? 32도. 그리고 출구는 몇 도로? 37도로 나와요. 아, 이제 여기 나와요. 이게 32도로 들어와서 이게 몇 도로? 37도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은 문제 조건에서 응축 부하를 구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 조건에 나와 있다. 밑줄 한번 쳐놓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의 자체가 하나도 없어도 무조건 알 수 있는 거 있죠. 뭐요? 비열이. 냉각수 비열. 물비열이니까 1이잖아요. 이거 문제 조건에서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니까 100RT 용량을 가졌다. 100RT. RT라는 표현이 나왔네. RT. 이거 냉동통이죠. 냉동통이니까 이 장치가 어디에가 나오는 거죠? 증발기죠. 증발기. 그렇죠. 그러니까 증발기 둘 중에 하나 써먹을 수가 있는데 위지 쓰려면은 압축기 조건도 나와야죠. 근데 아무리 조건을 봐도 압축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발기 나와 있고 밑에 조건에 방열계수가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열계수 이거 나와 있죠. 따라서 식 두 가지를 쓴다면 이 식과 이 식을 쓸 수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냉각 수량도 나와 있죠. 냉각 수량 나와있네. 냉각 수량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네요.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걸. 그렇죠? 이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식이 어때요? 값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냉각기에서 12도 들어가고 6도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왜 내놨을까요? 헷갈려요. 물론 이 책에서 해설에는 그 냉각기라고 하는 역할이 또 위치가 어디가 되는가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그림을 그려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고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조건에서 누나도 헷갈리라고 나온 냉수, 냉각기, 찰쌀골, 12도, 6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는 일단 문제 푼 다음에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두 개를 넣고 봅니다. 몇 RT라고? 100RT. 증발기 곱하기 방열계수 한 것이 냉각수량, 냉각수의 비열, 그 다음에 냉각수의 출구 마이너스 입구 온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주어진 조건이죠. 이게 다 알 수 있는 조건이고 이거 하나만 모른다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나머지를 전부 다 옮겨서 나누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통째로 포장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옮겨서 나누기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발기 능력이 얼마다? 100RT다. 그렇게 돼 있죠? 100RT인데 RT는 킬로칼로리 표시는 아니죠. 그냥 냉동톤이라는 거죠. 열량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1RT당 3320에 해당돼요. 반응계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1.2 이렇게 나와요. 냉각 수량은 몰라요. 곱하기 냉각 수열 1이죠. 곱하기 온도가 몇 도? 37도. 출구 쪽에 입구로 들어오는 게 몇 도? 32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일단 옮겨서 이 네모 박스 되어 있는 포장을 옮겨서 나눠주면은 일단 해결되죠.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100 곱하기 3320 곱하기 1.2 나누기 포장 박스는 바로 치는 거죠. 자, 1 곱하기 37 빼기 32 이렇게 하면은 냉각 수량이 나와요. 문제는 냉각 수량이 무슨 양? 그러면 1시간당 양입니다. 항상. 알았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그램 퍼 아워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뭘로 돼 있어요? 리터 퍼 미니트로 물어봤네요. 맞죠? 일단은 조건이 다른 게 있어요. 킬로그램하고 리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고 아워하고 미니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워는 1시간이고 1시간이죠? 미니트로 물어봤으니까 이건 1분이에요. 1분. 근데 계산 결과가 1시간으로 나오니까 1분으로 하려면 나누기 얼마예요? 나누기 60분 해주면 1분간 통과하는 양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냉각수량에다가 나누기 몇 분 해주면 된다? 60분 해주면 1분간이 돼요. 그 다음에 물은 암기할 거 있어요. 물은 1리터가 중량을 재면은 1kg 나가요. 알았죠? 물 1리터의 부피가 얼마나 한다? 1kg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킬로그램으로 구했어도 리터로 어때요? 숫자가 어때요? 네? 똑같다. 아시겠죠? 아니, 결과에다 뭐만 나눠주면 된다? 60분만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다가 나누기 얼마? 60분만 한 번 더 하면은 냉각 수량이 구현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기를 누르면 얼마 나와요? 1328. 1328. 알겠죠? 1328리터 퍼 미니트로 이렇게 붙여진다. 필기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했던 175번에 등장한 조건에 냉각기, 냉수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증기압축식 냉동기를 사용하면은 일단 압축기가 핵심 장치로 해서 압축기로 흡입 토출해서 냉매를 순환시키죠. 거기에 사용되는 냉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프레온이 있고 암모니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냉매를 순환을 시켜서 열을 빨아들이는데 증발기라고 하는 곳에서 열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들어보면 이렇게 압축기가 있다고 치면은 증발기에서 이렇게 열을 빨아들입니다. 열을 빨아들이면 압축기에서 흡입해서 다시 내뿜어요. 그러면 이제 응축기로 나와서 열을 신나게 버립니다. 알겠죠? 버리면은 이제 액체로 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팽창 밸브라고 하는 걸 통과를 해요. 그리고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증발기에서 열을 빨아들여요. 이걸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 증발기에는 어쨌든 간에 열을 빨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열을 제거해야 될 곳에 이 증발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에어컨 같으면은 실내 공기가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에가 증발기가 있는 거거든요. 공기를 식히면. 만약에 액체를 식힌다 그러면은 액체 속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집에 보일러가 난방을 할 때 방바닥을 난방을 하니까 방바닥 속에가 온수가 흐르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증발기가 무엇을 시키냐에 따라서
봉기를 시키면 봉기 중에서 증발기가 있어가지고 그 봉기에를 빨아들여야 되고, 액체를 시킨다면은 액체 속이 어때요? 증발기가 파묻혀 있어야 돼. 액체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아이스링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스링크는 얼마 전에 올림픽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스링크의 어마어마한 넓은 면적을 물을 담아서 물을 얼리하잖아요, 그죠? 네. 얼리하겠죠. 네. 얼리는데 일반적인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합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썼는데, 그걸 다 얼리려면은 일단은 아이스링크에 다 증발기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관을.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증발기 배관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물이 잠길 정도로 일단 부어서 얼릴 겁니다. 기초 얼음을 하고 표면에 얼음의 품질, 빙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치 카스테라 쌓듯이 층층이 다시 얼음을 어때요? 아주 작은 얇은 층을 얼음을 쌓아서, 혹시 스케이트 날에 페어가 크게 저희가 어깨가 쫙쫙 쪼개지는 그런 것이 없고, 쿠션도 괜찮고 미끄러짐도 괜찮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개 상태로 분무를 해서 다시 그걸 덮어서 계속 물 위에다 쌓아가면서 얼음을 얼려요. 알겠죠? 하고 나면 다시 어때요? 연마기가 쫙 다니면서 빙질을 어때요? 표면을 깨끗하게 또 이렇게 해줘요. 흠질이 안 나게.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아무튼 빙질을 유지해서 각 올림픽 선수들이었어요. 왔다고 이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아이스링크에다 그 많은 물을 얼리려면은 증발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증발기 배관이 전부 다 아이스링크 곳곳에 다 촘촘히 배열이 되어서 거기에 뭐가 흘러야 되냐? 냉매가 흘러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데 냉매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냉매를 순환시키려면 압축기는 얼마나 커야 될까요? 아이스링크는 요만한데 옆에 압축기가 이만해요. 농담을 못하면 그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래서 너무나 많은 열을 장시간 동안 태양으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냉매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때요? 벅차다. 냉매량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뭐가 커져요? 그걸 냉매로 돌리려면은 네? 압축기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냉동기예요. 일반 냉동기인데, 이 일반 냉동기 증발기 부분을, 이건 이제 응축기고, 이건 팽이고, 이게 증발기죠? 네. 증발기 부분을 물통 속에 담아요. 알았죠? 이게 뭐라고요? 물통이라고, 물통. 이 물을 식혀주는데, 그러면 0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이 물통이 얼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얼지 않도록 물에다 뭘 살짝 섞어요. 부동액 성분을. 부동액 성분이 이제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소금 종류를 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말할 때는 염류, 소금류, 그러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생활에서 먹는 염화나트륨 소금도 있지만, 염화나트륨처럼 구조가 똑같이 생긴 거. 염화나트륨인데 앞에가 금속 이온이고 뒤쪽에가 염소 성분이, 즉 금속이 아닌 비금속 성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온 결합되는 것을 전부 다 염류라고 그래요.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도 있고요. 앞에 금속 성분이 다른 것이 같은데요.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염화칼슘. 눈 올 때. 제대로 눈 녹으라고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뿌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뭐 어차피 기한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물에다가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에서) 온다. 알겠죠? 네. 0도씨에면 얼음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물이 섞어지면 어느 점이 어느 온도가
떨어져요. 이 말은 0도가 되면 안 얼어요. 농도에 따라서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농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있어요. 소금 종류에 따라서 염화 나트륨 섞었을 때, 염화 칼슘 섞었을 때, 염화 마그네슘 섞었을 때, 이런 종류를 섞을 때마다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온도. 그 온도를 공정점이라고 해요. 알겠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어느 점,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온도. 이 어느 점까지 낮춰버리면 얼어버리겠죠? 그럼 이게 얼어버리면 어쩌냐면 그냥 얼음통이죠. 근데 왜 이것을 물에다가 여러 가지 불순물, 즉 소금 종류라든지 또는 알코올이나 또는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이거 뭐냐 부동액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동차 부동액. 이런 이제 부동액 종류를 왜 섞냐면은 0도에서 얼지 않도록 액체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담겨있는 물은요 영하 20도짜리도 만들 수 있고 영하 30도짜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전체 물탱크가. 그래서 여기서는 냉매가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왜? 이 증발기 속에만 냉매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계속 걸려서 24시간 계속 이건 돌리는 거죠. 대신에 이게 용량이 적어도 되니까. 그래서 물통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을 저장하라고 불순물을 섞어서 물이 영하 20도, 30도, 40도 막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순환을 시켜요. 아시겠죠? 펌프를 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순환을 시켜요. 순환을 시키면 이쪽은 초토화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은 초토화 돼요. 여기가 아이스링크예요. 순수한 물배관이 된 위에다 물을 부어서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속에 흐르는 물은 물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영하 20도, 30도짜리 때는 불순물이 섞인 물이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물에다 불순물을 섞어서 어느 점을 낮춰서 영하 20도, 30도, 40도, 50도 막 이래 떨어뜨린 이 물을 보고 브라인이다. 브라인. 알겠죠? 뭐라고 한다고요? 브라인. 브라인.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브라인. 그래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브라인을 시켜주는 냉각기예요. 브라인 탱크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이게 브라인 탱크예요. 브라인이 담겨져 있는 탱크. 브라인을 식혀주는 냉각 탱크. 알겠죠? 여기에 들어올 때 몇 도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15도로 들어왔는데 속에 진짜 냉동기에 증발기에 열을 빼앗아가지고 축으로 나올 때 몇 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6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조건이 느닷없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이쪽에 응축부가 구하는 데는 어때요? 5가지 시계는 안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용어가 한번 나왔던 것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기에서 나오는 뭐 프레온이다, 암모니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순환하냐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순환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환하는 것이고 이게 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플러스 불순물이 있는데 0도에는 얼지 않고 영하 막 수십 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액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그냥 브라인 탱크에서 빠져나가서 펌프를 통과해서 어디 냉각을 시켜야 돼. 냉각 공간, 냉각실 이런 데로 계속 순환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용어를 조금 구분들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프레온 암모니아를 진짜 냉동기 속에 들어있는 냉매다. 그래서 1차 냉매라고 하고요. 브라인 같은 경우는 뭔가를 식혀주긴 하기 때문에 냉매는 처음에 쳐주는데 2차 냉매라고 부르고요.
1차 냉매를 직접 냉매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2차 냉매 브라인을 간접 냉매라는 말로도 불러요.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열 전달 흡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열 흡수 또 열을 전달하고 응축기 쪽으로 전달하고 열 흡수 전달 이게 뭐냐면은 증발하면서 응축하면서 열이 흡수가 되고 전달이 돼요. 맞죠? 그렇죠? 열이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액체가 증발하면서 또 응축기 가서 응축되면서 빨아들일 때는 버리고 빨아들이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증발하고 응축할 때 어떤 열의 형태냐면은 무슨 형태로? 장열 형태로 열이 전달돼요. 직접 냉동기에서. 알겠죠? 이거 배웠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간접 냉매는 그게 아니에요. 열 흡수 전달 코스가 여기 그러면 좀 온도가 올라갔다가 식었다가 이건 이제 물이 6도까지만 떨어지는 것이지 뭐 영하 3m 떨어졌다 가면 한 영하 한 12도로 됐다 다시 영하 3m 떨어졌다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열을 빨아들이고 열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브라인 자체가 좀 열받았다가 다시 어쩌했다가 냉각됐다 온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열을 빨아들이고 열을 다시 증발했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 되죠? 온도 가열 냉각이 되면은 네? 평온열 형태로서 열이 전달되고 빠져나가고 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 불순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금 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부동액과 같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액은 에틸렌 글리콜 뭐 이런 것 등이지만 알코올도 해당되고 에틸렌 글리콜, 뭐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글리세린도 해당되고 그래서 뭐 흔히 종류 말하면 알코올 종류, 글리콜 종류, 글리세린 종류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소금 종류는 많이 쓰는 게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자는 공통입니다.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소금 종류가 섞어져 있는 브라인은 무기질 브라인이라고 하고요. 부동액 같은 알코올, 글리콜, 글리세린이 섞어져 있는 그런 브라인은 유기질 브라인이라고 해요. 무기질과 유기질이 화학적으로 조금 뜻하는 바가 틀리고요. 유기질은 있을 기운기에 기운이 있는 생명체 내에서 합성이 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 식물의 이파리, 사람 간, 동물의 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분으로 된 것. 주로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 된 것. 이것을 유기질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기질은 뭐냐면 사람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식물이 이파리에서 안 만들어져요.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빨아들여야 돼요. 알았죠? 그런 것은 무기질이라고 해요. 사람 몸에 뼈를 이루는 칼슘 안 먹어도 칼슘이 저절로 생기니까 다른 음식만 먹으면 절대 안 생겨요. 그죠? 별도로 먹어야 돼 칼슘. 부정한 칼슘 약을 먹고. 철분? 당연히 먹어야 돼요. 철분이 안 들어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아무리 먹어봤자 철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빈혈 환자들은 다른 음식 먹으면 빈혈 처리된 게 아니에요. 철분 먹어야 돼요. 맞죠? 근데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수소를 이루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거 등등은 나 살이 안 찔라니까 고기에 지방만 다 띄고 먹는다? 아니에요.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지방, 단백질 이런 피부 이런 종류는 구성분이 탄소, 수소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밥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네. 밥만 먹어도 저절로 생겨요. 탄수화물, 탄소, 수소,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우리 간에 들어가면요 영양성분이 다 분해가 돼서 재조립이 돼요. 몸에서 필요한 다른 걸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다 줄어도 재조립이 안 되는 성분이 있어요. 내 몸에서 생명이 있는 제 간에서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금속 성분 같은 것은 못 만들어요. 알겠죠? 이런 것은 무기질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라고 그래요. 무기질이라고 해서 무기를 만드는 데 쓴다는 뜻이 아니고 없을 무자 기운기,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필기해 보세요. 같은 페이지 206페이지 176번입니다. 176번 문제를 한번 쭉 보면 냉동 능력이 45 냉동톤인 냉동장치 수직형 쉘 응축기에 필요한 냉각 수량이 얼마이냐. 문제를 이제 응축기에 냉각 수량 그렇게 물어봤네요. 응축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응축기에 관련된 응축 부하를 구하는 식이 총 5가지다. 기억나시죠? 자, 응은 증 더하기 아니다. 응은 증 곱하기 방열 개수다. 응은 냉각수로 하면은 냉각수량 곱하기 냉각수 비열 곱하기 냉각수의 출구 마이너스 이온도이다. 만약 냉매 쪽 입장으로 하면은 응축 냉매량 곱하기 응축기 입구 쪽 들어올 때 엔탈피 많았던 입구 엔탈피 출구 엔탈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열이 전달되는 열 교환되어 있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응축 면적, 열 통과율, 냉매와 냉각수의 평균적인 온도가 될 겁니다. 이 5가지씩 가운데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냉동 능력이 45 냉동톤입니다. 그럼 먼저 체킹을 해봐요. 냉동 능력, 냉동 능력이 나왔네요. 45Rt라고 나와 있네요. 이 냉동 능력은 어디를 가리켜요? 증발기 능력이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체킹을 해보면 증발기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둘 중에 하나씩은 걸린다는 거죠. 그럼 먼저 압이 있는가 봐요? 압이 없네요? 압이 없죠? 이건 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좀 하나 남았는데 방열 개수가 있는가 봐요? 없네요? 몰라? 못 써먹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이 중에서 조건 자체가 없어도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방열 개수 들어간 것과 냉각수 비율인데 냉각수 비율은 물이니까 1이죠. 1kcal/kg/도시. 방열 개수는 1.2 아니면은 1.3짜리가 되겠죠. 만약 냉동기용이다, 냉각용이다, 냉동기용이다 이렇게 냉동용으로 나와 있으면 1.3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공조용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1.2로 하면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조건이 없더라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 한번 보죠. 냉각 수량 나오고 응축기 입구가 23도, 출구가 28도로 빨리 나갔다. 이거 있네요. 냉각 수량 물어보는 문제였죠? 이거 물어봤으니까 일단 조건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냉각수 비율 1이니까 이건 뭐 조건에 없어도 적용하는 거고 냉각수 온도 나와 있죠? 출구 쪽, 입구 쪽 온도 이거 다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식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두 개의 식이 결국에는 결과값이 어쩐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면 증 곱하기 방열계수 식이 어떻게 되나요? 45
RT인데 이대로 하면 안 되고 RT 연장을 바꿔야 되니까 6,420kcal 하죠. 이것이 냉각 수량 뭐예요? 곱하기 냉각 수비열 해야겠죠? 네. 방열계수 곱해야죠. 죄송합니다. 방열계수 1.3. 네, 냉동기라고 나왔으니까 1.3. 이건 표준을 적용한 거죠? 예. 표준을 적용한 겁니다. 방열계수를. 아시겠죠? 네. 자, 냉각수량 곱하기 냉각수 비열. Q-2본드니까 먼저 냉각수량은 모르죠. 물어봤잖아요. 네. 배열 1 곱하기 출본도 18도, 입본도 네? 23. 자, 물음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놔두고 나머지를 싹 묶어서 나누기로 옮겨서 이하기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45 곱하기 332 곱하기 1.300 그리고 1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냉각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1시간당 양으로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계산 결과가 kg/h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 한번 보면은 문제에서는 거기 가나다라가 뭐로 되어 있어요? 리터/h보다. 일단은 시간은 같으니까 거칠 필요가 없어요. 60분 나눌 필요는 없고요. 킬로그램으로 나올 것인데 이게 리터하고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네. 이제 물은 1리터가 1kg 중량 나간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적어진 숫자랑 리터 적어진 숫자는 어쩐다? 네? 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을 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38844 38,844 리터 아워 1번이 되겠죠? 네? 필기해 보세요.